이거 우리 엄마가 해주던 그 비빔만두 맛이에요. 비릿한 시장통 한 구석, 최고급 롤스로이스에서 내린 8살 재벌가 도련님이 낯선 여고생이 건넨 투박한 만두 한 입에 엄마 만두를 찾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왔던 냉철한 기업가 성주는 아들의 충격적인 발언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내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가문의 비밀 레시피를 이 가난하고 어린 시장 처녀가 도대체 어떻게 재현해냈단 말입니까? 아이의 정직한 혀끝이 가리키는 이 기막힌 우연은 과연 18년 전 끊어진 천륜이 보내는 애절한 신호일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4시 시장통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지아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장갑 속엔 구멍난 양말 2켤레를 겹쳐 신었습니다. 그래도 추위는 막을 수 없었죠. 손가락 끝이 시려서 감각이 무뎌질 지경이었어요. 스테인리스 대야 안에는 만두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진 돼지고기와 두부, 부추를 섞어 양념을 넣은 것이었죠. 지아는 양손으로 만두소를 치대기 시작했어요. 힘을 주어 눌렀다가 뒤집고 또 눌렀다가 뒤집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최소 300번은 치대야 만두소가 제대로 된 찰기를 머금거든요. 지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겨울인데도 만두소를 치대는 일은 힘들었어요. 어깨가 뻐근하고 손목이 저렸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아는 만두소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보호자님, 민우 환자분 말씀인데요. 요양병원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기저귀가 떨어졌고 욕창 방지 매트 교체 시기가 됐어요. 이번 주까지 15만 원 입금해 주셔야 하는데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민우는 그곳에 입원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으니까요. 17살 소년이 침대에 누운 채 눈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교통사고 이후로요. 알겠습니다. 입금할게요. 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통장 잔액은 8만 3천 원. 오늘 만두를 팔아도 15만 원을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지아는 다시 만두소를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막막했지만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일단 손을 움직이는 게 나았습니다. 민우, 지안의 동생이자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핏줄이었어요. 엄마가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었죠. 지안과는 아버지가 달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동생이었고 지안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5년 전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었죠. 엄마는 쓰러지기 직전 지안의 손을 꼭 잡았었어요. 지안아, 민우를 부탁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안은 그때 14살이었어요. 민우는 겨우 10살이었죠.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픈 기억을 떠올릴 시간이 없었어요. 만두를 빚어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서둘러 만두피를 펼쳤어요. 피 위에 만두소를 올리고 엄지와 검지로 가장자리를 눌러주름을 잡았습니다. 28개의 주름. 엄마가 가르쳐준 숫자였어요. 사람은 손끝이 정직해야 한다. 손끝이 정직하면 마음도 정직해지는 법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아는 눈앞에 놓인 낡은 만두 찜기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찜기였죠. 스테인리스 표면은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녹이 슬었지만 지안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험상궂은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야, 거기 만두 파는 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어요. 재개발을 앞두고 상인들을 내쫓으려는 사람들이었죠. 덩치 큰 남자 넷이 지안의 노점 앞에 섰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여기 이제 영업 못한다니까. 다음 주부터 철거 들어간다고. 지안은 찜기 뚜껑을 덮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허가증 있어요. 구청에서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확인받았고요. 이 X 같은 게 남자 하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아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남자를 쳐다봤죠. 남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버티려고? 알아서 나가면 2주 보상금이라도 받을 텐데. 2주 보상금은 건물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전 세입자예요. 받을 것도 없고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돌아섰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이 지나가며 찜기를 발로 찼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찜기가 옆으로 기울었고 뜨거운 김이 새어나왔어요. 지아는 재빨리 찜기를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찜기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만두가 쏟아지면 안 됐으니까요. 다행히 만두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찜기 손잡이가 휘어져 있었죠.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야. 지아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어요. 빨갛게 데인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것보다 찜기가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그 감정을 꾹꾹 눌렀습니다.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지아나, 괜찮니?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9시가 되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만두를 접시에 담아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본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내가 만든 만두가 제일 맛있어. 다른 데랑은 비교도 안 돼. 감사합니다. 지아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칭찬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죠. 10시쯤 시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안도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롤스로이스였습니다. 시장의 비릿하고 기름진 냄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차체가 햇빛을 받아 빛났죠. 뭐야, 저 차? 재벌 차 아냐? 여기 왜 왔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차가 멈춰섰고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경호원이었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작은 아이가 뛰어내렸습니다.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명품 브랜드 코트를 입은 모습이 마치 잡지에서 본 어린 모델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어요. 도련님, 위험합니다. 경호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시장 안쪽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지아는 만두를 뒤집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런 아이가 여기엔 왜 왔을까 궁금했죠. 아이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다 지안의 노점 앞에서 멈춰섰어요. 아이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만두에서 나는 냄새를 맡은 거였죠. 이 냄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만두 드실래요? 아이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갓 찐 만두 한 접시를 내밀었어요. 아이는 젓가락도 쓰지 않고 손으로 만두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을 텐데 개의치 않았죠. 한 입, 두 입 아이는 정신없이 만두를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췄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비밀 만두 맛이야. 그리고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8살 아이답지 않게 목 놓아 우는 모습에 지아는 당황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죠. 도련님,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3명이나 되는 건장한 남자들이 아이를 둘러쌌어요. 하지만 아이는 지안의 노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싫어. 여기 있을 거야. 엄마 맛이 나는 만두. 더 먹을 거야. 도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경호원의 말에도 아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 절실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남자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윤호야, 그만 일어나.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이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아빠. 엄마 맛이 나는 만두예요. 정말이에요. 윤호야. 남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윤호는 울음을 그치고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남자는 아들을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지안에게로 옮겼습니다. 지안은 그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눈빛이었어요. 남자의 눈이 지안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남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남자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건 정말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턱을 굳게 다물고 지안을 내려다봤죠. 당신이 만들었소? 남자가 만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레시피는 어디서 배웠소? 엄마한테요. 지안의 대답에 남자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당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남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지갑을 꺼냈어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노점 위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니 한동안 만두를 공급해 주시오. 연락처를 남기시오. 지아는 수표를 보고 남자를 보고 다시 수표를 받습니다. 100만 원. 민호의 치료비, 이번 달 노점 임대료, 그리고 남는 돈으로 겨울 외투라도 한 벌 살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지아는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 전 동정 받으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만두 드시고 싶으면 값 주고 사드세요. 한 접시에 5천 원이에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지안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의 턱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재미있군. 남자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장사꾼이 이용하는군. 지안의 가슴이 뜨끈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윤호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가자, 윤호야. 싫어요. 아빠, 이 누나 만두. 정말 엄마 맛이 나는데. 윤호는 울먹이며 저항했지만 남자는 강제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지안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누나, 누나. 지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왜인지 모를 감정이었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한. 남자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지안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계와 분노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두려워하는 빛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한 사람처럼요. 검은 롤스로이스가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아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만남이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점 위에 놓인 수표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결국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으니까요. 검은 롤스로이스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급 주택가가 펼쳐졌어요. 높은 담장과 철제 대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뒷좌석에 앉은 성주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아까 본 그 소녀의 얼굴뿐이었어요. 19살쯤 돼 보이는 소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만두를 빚던 그 모습. 하지만 성준의 눈엔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18년 전 고등학교 교정에서 웃던 민서의 모습이요. 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멈췄어요. 아니야, 착각이야. 성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서는 죽었어. 18년 전 그 화재에서. 아빠.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어요. 윤호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성준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맛이 정말 났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맛이에요. 성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호의 엄마는 윤호가 3살 때 병으로 죽었어요. 아이가 엄마 음식 맛을 기억할 리 없었죠. 하지만 성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말하는 건 다른 엄마였어요. 성준의 첫 번째 아내 민서였죠. 저택엔 민서가 남긴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기장, 요리책, 손글씨로 적힌 레시피 노트. 성준은 그것들을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윤호가 태어난 뒤 가끔 그 레시피대로 요리사에게 음식을 만들게 했었죠. 아이에게 첫 번째 엄마의 흔적이라도 남겨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누나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요?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야. 성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그 소녀가 정말 민서와 관련이 있다면? 아니, 있을 수 없어. 성준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는 높은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었고 차는 넓은 정원을 지나 저택 앞에 섰어요. 3층짜리 양옥이었습니다. 100평이 넘는 집이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사가 나와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성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호도 따라 내렸죠. 그때 저택 안에서 여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짙은 화장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준의 여동생 최혜란이었죠. 오빠 어디 갔다 와? 윤호는 또 왜 데리고 나갔어? 혜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성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혜란은 윤호를 붙잡았습니다. 윤호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시장이요. 윤호가 대답했습니다. 혜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시장? 그런 더러운 데를 왜 가? 만두 먹으러요. 엄마 맛이 나는 만두요. 혜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맛? 혜란은 재빨리 윤호의 손을 놓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씻어. 시장에서 이상한 거 먹으면 배탈 나. 윤호는 고개를 저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혜란은 성준을 따라갔어요. 오빠, 시장이 어디 시장이야? 상관없어. 성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혜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혹시 그 근처 아니지? 18년 전 그 여자가 살던. 닥쳐. 성준이 소리쳤습니다. 혜란은 움찔했어요. 성준은 혜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서 얘긴 꺼내지 마. 다시는. 성준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혜란은 굳은 얼굴로 복도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죠. 1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별장에서 일어난 화재. 혜란이 계획한 일이었어요. 민서를 없애려고 했던 거였죠. 시누이로서 참을 수 없었거든요. 가난한 집안 출신의 며느리가
오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화재는 성공했습니다. 민서는 실종됐고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내렸죠. 하지만 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아기를 안고 탈출했다는 걸. 목격자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행방은 묘연했죠. 헤라는 그동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18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민서는 아마 어디선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령 살아있어도 기억을 잃었을 테니 문제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오빠가 시장에 갔다는 말이 불안했습니다. 더구나 윤호가 엄마 마시라고 했어요. 혹시? 헤라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조사 좀 해줘. 동부시장 근처에 만두 파는 애 있잖아. 그의 신상 파악해서 보고해. 통화를 끊고 헤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장미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헤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애가 민서의 딸이라면 없애면 돼. 18년 전처럼. 한편 서재 안의 성주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성주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고등학생 시절 민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성준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그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인매까지. 마치 18년 전 민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죠. 성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우연의 일치야. 성준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민서가 살아있었다면? 만약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지금 19살이라면? 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민서는 죽었어. 시신을 못 찾았을 뿐이지. 하지만 성준은 사진첩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민서의 웃는 얼굴을, 손을, 눈을. 그날 저녁 식탁에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준, 윤호, 헤란. 요리사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윤호야, 많이 먹어. 헤란이 윤호의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 안 고파요. 왜? 시장에서 이상한 거 먹어서 그래? 헤란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았습니다.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헤란, 너 내일 본가에 다녀와. 왜 오빠?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 당분간 거기 있어. 헤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전 여기서. 여기는 내 집이야. 성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헤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식사 후 윤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만난 그 누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누나의 눈빛이, 만두를 건네던 그 손길이. 윤호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엄마가 그리웠어요. 윤호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지만 어딘가에 남아있는 엄마의 온기가. 다음 날 아침 성주는 일찍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성주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났죠. 동부시장 근처 조사 좀 해봐. 만두 파는 노점상 있을 거야. 그 사람 신상 파악해서 보고해.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성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성준의 눈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시장 풍경뿐이었죠. 낡은 천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찜기,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소녀. 성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아야 해. 그 애가 누군지, 왜 민서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준은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혹시 정말 민서의 딸이라면 자신이 18년 동안 딸을 찾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게 만든 거라면 성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주먹만 더 세게 쥘 뿐이었죠. 그날 오후 헤라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본가로 가기 싫었지만 오빠의 명령을 거역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헤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그애 계속 감시해.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헤라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의 평화가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하지만 헤라는 그걸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시장에서 만두를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꾸 그 남자와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오후 2시쯤 지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지안 씨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했죠. 네, 맞는데요. 저는 사흘 전 만두집 다녀가신 성준 회장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였어요. 사흘 전 시장에 왔던. 무슨 일로요? 제안이 있으시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님 댁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비서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지아는 망설였어요. 가야 하나요? 회장님께서 꼭 오시길 바라십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아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지아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녁 8시 면회 시간 막바지였어요. 민우가 누워있는 병실은 3층 끝 방이었습니다. 지아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하얀 침대에 민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17살 소년. 한때는 축구를 좋아하던 활발한 아이였죠. 하지만 지금은 눈도 뜨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어요. 민우야, 누나 왔어. 지아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지아는 민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재벌 아저씨가 나한테 전화했대. 뭔 제안을 한다는데. 민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하지만 지아는 계속 말했어요. 가봐야 할까? 솔직히 무섭긴 해. 근데 혹시 돈을 많이 준다면 내 수술비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었어요. 민우에게 특수 치료를 받게 하면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비용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안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죠. 민우야, 누나가 꼭 살려줄게. 약속해. 지아는 민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지안 씨, 다음 달 치료비 입금 부탁드려요. 이번 달 것까지 합치면 3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만 원. 또 빚이 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아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졸업식 때 산 검은색 원피스였어요. 낡았지만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였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문 앞에 섰을 때 지아는 숨이 막혔어요. 저택이었습니다. 아니, 저택이라기보단 성 같았어요. 3층짜리 양옥이 넓은 정원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원엔 분수와 장미 화단이 보였죠. 용건이 뭡니까? 경비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지안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경비는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곧 철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지아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 걸었어요. 정원의 장미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그 모든 게 낯설었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나무 문이 열리고 집사가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아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고개를 들어야 볼 수 있었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집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지아는 그림을 보며 걸었습니다. 모두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죠. 한방 앞에 섰습니다. 집사가 문을 노크했어요.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성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세요. 지아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서재였어요.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큰 책상이 놓여 있었죠. 책상 뒤에 성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사흘 전보다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성준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아는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못하고 끝에만 걸터 앉았죠. 성준은 지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안도 성준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가요?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9이요. 부모는?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모릅니다. 성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가족은? 동생 하나 있어요. 17살이고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병명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제안할 게 있는데 우리 집 입주 요리사로 일하세요. 지아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요리사요? 아들이 당신 만두를 좋아해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우리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주길 바라요. 저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냥 만두만 만들 줄 알아요. 상관없어요. 만두만 만들어도 돼요. 성준이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월급은 300만 원. 숙식 제공. 당신 동생 병원비도 우리가 될 것이요.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300만 원. 그리고 민우 병원비까지.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세요? 말했잖아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것뿐인가요? 성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지아는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건은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사흘 드릴게요. 사흘 후 답을 주세요. 지아는 일어났습니다. 성준도 일어났어요. 지아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을 때 성준이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지아는 멈춰섰습니다. 민서요. 이민서.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낮게 유지했습니다. 나가세요. 지아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서재 문이 닫혀 있었죠. 지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 남자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엄마 이름을 듣고 왜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지. 현관을 나와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때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지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윤호였습니다. 윤호는 창문에 손을 대고 지안을 바라봤어요. 지안도 윤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윤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안도 손을 흔들어줬어요. 그리고 철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지안은 생각했습니다. 저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돈은 필요했어요. 민우를 위해서.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저 집엔 비밀이 있었어요. 지안과 관련된 비밀이. 그날 저녁 성준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서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18년 전 화재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성준은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민서가 실종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봤다고 했어요. 여자가 아기를 안고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는 걸. 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 민서가 안고 있던 아기. 그때 갓돌이 지난 딸 혜수. 만약 민서가 살아서 탈출했다면
만약 혜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다면,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19살이 됐다면, 이지연, 이민서의 딸, 성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18년 동안 자신은 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민서가 죽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살아있었다면, 만약 지안이 정말 혜수라면, 성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이 흔들렸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안이 정말 자신의 딸인지, 그래서 입주 요리사라는 핑계로 집에 데려오려는 거였어요. 가까이서 지켜보며 확인하려고. 문이 열렸습니다. 윤호가 들어왔어요. 아빠, 그 누나 올 거예요? 성주는 윤호를 봤습니다. 아들의 눈엔 기대가 가득했어요. 모르겠다. 꼭 왔으면 좋겠어요. 누나 만두 또 먹고 싶어요. 윤호는 나갔습니다. 성주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성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지안의 대답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안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민우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와 엄마의 만두 찜기뿐이었어요. 지안은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다녀와, 지안아. 몸 조심하고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안을 배웅했어요. 지안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오후 2시 성준이 보낸 차가 지안을 태우러 왔어요. 이번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죠. 타세요. 지안은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시장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30분쯤 지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 앞에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이름은 김 집사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 집사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친절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짐을 들려고 하는데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제가 들겠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지안은 어색하게 짐을 넘겼어요.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 한방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은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방이 너무 넓었거든요. 침대, 옷장, 책상, 소파까지 있었습니다. 지안이 살던 원룸보다 3배는 컸죠.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김 집사가 나가고 지안은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분수가 보이고 장미 화단이 펼쳐져 있었죠. 지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녁 6시 김 집사가 지안을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1층 끝에 있는 큰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지안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주방이 엄청 넓었거든요. 기역자 형태의 조리대, 큰 냉장고 3대, 오븐, 식기세척기까지. 지안이 본 적 없는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요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재료는 말씀만 하세요. 김 집사가 설명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김 집사가 나갔습니다. 지안은 혼자 주방에 남았어요. 천천히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조리대 위엔 각종 조미료가 놓여 있었어요. 소금, 설탕, 간장, 참기름. 지안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한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구석진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지안은 항아리를 내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천일염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 천일염이 아니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가루가 섞여 있었거든요.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배합. 엄마만 쓰던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엄마는 천일염에 말린 표고버섯 가루를 섞어 쓰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칠맛이 살아난다고 했었죠. 지안도 그 방법을 배웠고 지금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이 집에 똑같은 소금이 있는 걸까? 지안은 항아리를 들고 주방을 더 살폈습니다. 찬장을 열어봤어요. 그 안엔 작은 천주머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안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열어봤어요. 산초였습니다. 다른 주머니엔 계피가, 또 다른 주머니엔 팔각이 들어 있었죠. 주머니를 묶은 매듭을 보고 지안은 얼어붙었습니다. 특별한 매듭법이었어요. 엄마가 쓰던 방법이었죠. 한번 묶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거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걸 보니 요리사인 것 같았죠. 저 주방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집 주방장 박 요리사예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됐네요. 박 요리사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지안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별로 부탁드릴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제 일만 하니까. 박 요리사는 돌아섰습니다. 지안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지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엄마의 소금, 엄마의 매듭법. 왜 이 집에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지안은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정원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때 정원에서 누군가 걷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성준이었어요. 혼자 정원을 걷고 있었죠. 지안은 성준을 지켜봤습니다. 성준은 분수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시장에서 일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죠.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지안은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찜기를 꺼내 설치했어요. 만두소를 만들고 피를 빚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죠. 지안의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1시간쯤 지나 만두가 다 쪄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접시에 담았어요. 일찍 일어났네요. 김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습관이에요. 윤호 도련님이 곧 일어나실 겁니다. 아침 식사 준비 부탁드려요. 네. 지안은 만두를 식탁에 날랐습니다. 넓은 식당이었어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곧 윤호가 내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죠. 누나. 윤호는 지안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달려와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온 거예요? 꿈 아니죠? 응, 꿈 아니야. 지안은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호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만두 해줄게. 앉아있어. 윤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안이 만두를 담아줬어요. 윤호는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윤호는 행복하게 만두를 먹었습니다. 지안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성준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한 것 같았죠. 성준은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도 성준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 누나 만두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바빠서 못 먹겠다. 성준은 그냥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주방에 있는 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특히 잠긴 찬장은.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긴 찬장? 그런 게 있었나? 알겠습니다. 성준은 나갔습니다. 지안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잠긴 찬장. 그 안엔 뭐가 있을까?
그날 오후 지아는 주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살피다가 조리대 아래쪽에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문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문을 흔들어 봤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왜 잠가놨을까? 지아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없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윤호가 주방으로 왔어요. 누나, 같이 놀아요. 응, 뭐 하고 싶은데? 숨바꼭질이요. 윤호는 신이 났습니다. 지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자. 근데 숨을 곳이 많겠는데? 맞아요. 이 집은 엄청 커요. 누나는 숨고 제가 찾을게요. 알았어. 지아는 눈을 가렸습니다. 윤호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지아는 복도로 나가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2층 복도를 걷다가 한방 앞에 섰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큰 방이었어요. 하지만 텅 비어 있었죠. 가구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어요. 그때 책상 서랍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지아는 서랍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엔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민서의 일기.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름이었어요. 엄마의 일기장.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8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혜수가 걸음마를 했다. 너무 기쁘다. 우리 딸이 이렇게 빨리 자라다니.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수? 그건 지안의 옛 이름이었어요. 지안은 일기장을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성준이가 혜수를 안아주며 웃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 행복하다. 오늘은 혜수 돌잔치였다. 신우이 혜란은 오지 않았다. 나를 싫어하는 게 느껴진다. 혜란이 또 나를 무시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지만 참아야 한다. 성준을 위해서.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엄마가 이 집에 살았다는 거야?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지아는 재빨리 일기장을 품에 안고 옷장 뒤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준이 들어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성준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창문으로 갔어요. 창밖을 보며 서 있었죠. 민서야. 성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혜수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아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성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아는 옷장 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성준이 엄마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혜수를. 지안의 옛 이름을. 그렇다면 성준은? 지안의?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날짜는 18년 전 2월 15일이었습니다. 오늘 혜란이 별장에 가자고 했다. 이상하다. 평소에 나를 피하던 사람이.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혜수를 데리고 가야 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지아는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2월 15일. 엄마가 말했던 날짜였어요. 엄마가 기억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었죠. 화재가 있었던 날. 지아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엄마는 이 집에 살았습니다. 성준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지아는 이 집의 딸이었죠. 그렇다면 왜 엄마는 기억을 잃고 시장에서 살아야 했을까? 누나, 어디 있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일기장을 품속에 넣고
방을 나왔어요. 여기 있어. 찾았다. 누나 숨는 거 진짜 잘하네요. 윤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지아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엄마의 글씨, 엄마의 생각, 엄마의 행복과 슬픔, 모든 게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지아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지아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잠긴 찬장이 궁금했거든요. 주방 불을 켰습니다. 조리대 아래 작은 문을 봤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지아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열쇠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없었어요. 찬장 위를 뒤졌습니다. 역시 없었죠. 그때 조리대 모서리에 작은 고리가 보였습니다. 평소엔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지아는 손을 뻗어 고리를 만졌습니다. 고리를 당기자 작은 서랍이 튀어나왔어요. 비밀 서랍이었습니다. 안에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지아는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지아는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찬장 안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냄비, 나무 주걱, 그리고 지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거든요. 지아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있었죠. 남자는 성준이었습니다. 여자는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젊은 시절의 엄마. 두 번째 사진.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아기 옷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애수. 지아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나야. 애수야. 지안이야. 세 번째 사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성준, 엄마 그리고 아기. 모두 웃고 있었어요. 지아는 사진 속 성준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을까? 상자 바닥에 신문 기사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펼쳤어요. 재벌가 며느리 별장 화재로 실종. 날짜는 18년 전 2월 16일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성준의 아내 이민서가 별장 화재 사고로 실종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지었다고 했죠. 하지만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봤다고 했어요. 여자가 아기를 안고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는 걸. 지아는 왼쪽 팔을 봤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흉터였어요. 엄마가 말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다친 거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 알겠어요. 화재 속에서 생긴 흉터였던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성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보면 몰라요? 알아요. 이게 엄마고 이게 저예요. 그리고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것도. 성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요.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일기장도 읽었어요. 엄마가 이 집에 살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18년 전 화재 사고도요. 닥쳐요. 성준이 소리쳤습니다. 지안은 움찔했어요. 당신은 이지안이요. 혜수가 아니야. 왜요? 왜 인정 안 하세요? 혜수는 죽었어. 18년 전 그 화재에서. 아니에요. 전 살았어요. 엄마가 절 안고 탈출했어요. 지아는 팔의 흉터를 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때 생긴 화상 흉터라고요. 성주는 흉터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왜 이렇게까지 부정하세요? 저를 찾고 싶지 않았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18년 동안 엄마랑 전 시장 바닥에서 살았어요. 엄마는 기억을 잃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안 찾았어요. 왜요? 왜 우릴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성준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죽은 줄 알았어. 시신을 못 찾아서 미칠 것 같았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불길 속에서 비명 지르는 민서를, 우는 해수를. 성준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아는 성준을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났어요.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측은했습니다. 화재는 어떻게 난 거예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고였나요? 아니면? 모르겠어. 성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은 사고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의심했어. 누구를요? 성준은 고개를 들어 지안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 동생, 혜란을. 지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혜란은 민서를 싫어했어. 질투했지. 가난한 집안 출신이 오빠의 사랑을 받는 게 참을 수 없었던 거야. 성준은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봤어요. 화재 나기 전날 혜란이 민서를 별장에 초대했어. 평소에 그러지 않던 사람이.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민서가 가겠다고 해서 막지 못했어. 그리고 다음날 화재가 났군요. 응. 혜란은 무사했어. 민서만 실종됐지. 지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왜 경찰에 말 안 했어요? 증거가 없었어. 혜란은 자기도 겨우 탈출했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혜란을 감쌌어. 성준의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재벌가의 추문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지. 그래서 조용히 묻었어. 지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혜란은 지금 본가에 있어. 당분간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준은 지안을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모르겠어. 시간을 줘. 나도 정리할 게 필요해. 성준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혼자 주방에 남았어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행복했던 가족. 하지만 이제는 없는. 지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저택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준과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매일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지안을 피하는 것 같았죠. 지안도 굳이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만이 지안과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마다 만두를 먹고 저녁이면 같이 놀았죠. 누나, 오늘도 만두 해줘요. 그래, 알았어. 지아는 윤호가 좋았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동생 같았죠. 그날 오후 지아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오빠 나왔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현관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죠. 최혜란이었습니다. 혜란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집사가 가방을 받으려 했지만 혜란은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들고 갈게요. 그때 혜란의 시선이 지안에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혜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죠.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지안도 혜란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이 엄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구나. 당신이 새로운 요리사예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네. 이름이 이지안입니다. 헤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나이는 19이요. 헤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잘 부탁해요. 전 회장님 여동생 최혜란이에요. 헤란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아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성준, 윤호, 헤란이 식탁에 앉았어요. 지안이 만든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오빠,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 식사네. 헤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호야, 고모 보고 싶었어? 네, 고모. 윤호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헤라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어요. 이 맛. 헤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이 만든 만두를 보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성준이 물었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맛이 나는 것 같아서요. 헤라는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도 헤란을 봤어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라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끝 방이었어요. 예전에 쓰던 방이라고 했죠. 지안은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난리가 났습니다. 가구가 없어졌어요. 헤란이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성준, 윤호, 김집사, 그리고 하인들. 뭐가 없어졌다는 거야? 성준이 물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브로치요. 어제까지 분명 있었는데. 헤라는 장식장을 가리켰습니다. 보석함이 열려 있었어요. 비어 있었죠. 집안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김집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누군가가 가져간 거네요. 헤란이 말했습니다. 시선이 지안에게로 향했어요. 새로운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지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은 무슨 증명이요? 전 안 가져갔다니까요. 헤라는 코웃음 쳤습니다. 오빠, 경찰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절도 사건이에요. 잠깐. 성준이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경찰을 부를 순 없어. 그럼 방 수색을 하죠. 만약 안 가져갔다면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헤란이 지안을 봤습니다. 도전적인 눈빛이었어요. 지안은 고민했습니다. 방을 수색하면 브로치가 나올 거예요. 그럼 도둑이 되는 거죠.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수색하세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헤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김집사, 지안 씨 방 수색해 주세요. 김집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침대 밑도 살폈죠.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김집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넣어 뭔가를 꺼냈어요. 다이아몬드 브로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집사가 물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몰래 넣은 거예요. 변명은 그만해요. 헤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나왔잖아요. 당신이 훔친 거예요. 아니에요.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일부러 넣은 거라고요. 누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모함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헤라는 성준을 봤습니다. 오빠, 경찰 불러요. 이건 명백한 절도예요. 성준은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도 성준을 봤어요.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성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빠, 헤란이 다그쳤습니다. 성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은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윤호를 봤어요. 윤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장난감 카메라였어요. 이거 봐요. 윤호가 카메라를 들어 보였습니다.
전 요새 탐정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 카메라로 집안을 찍었는데 어젯밤에 이상한 걸 찍었어요. 윤호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작은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어젯밤 복도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안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혜란이었습니다. 잠시 후 혜란이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이게 뭐예요, 고모? 윤호가 물었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나는 그냥 어젯밤 11시 32분이에요. 고모가 누나 방에 들어가는 게 찍혔어요. 모두가 혜란을 봤습니다. 혜란은 말을 잃었어요. 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혜란, 설명해. 오빠,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설명하라고. 성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혜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그냥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야. 이 애가 믿을 만한지. 브로치를 가방에 넣은 것도? 혜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성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짐 싸서 당장 나가. 오빠, 나가라고.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성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란은 눈물을 흘리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윤호가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지아는 윤호를 안아줬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윤호야. 누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전 알아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1시간 후 혜란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성준은 배웅하지 않았어요. 혜란이 차에 타기 전 지안을 봤습니다. 눈빛엔 증오가 가득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혜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안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너도 내 엄마처럼 될 거야. 차가 떠났습니다. 지안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혜란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택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평화롭지 않았죠. 성준은 여전히 지안을 피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있을 때도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지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대하는 걸까? 그날 저녁 지안은 민우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성준이 보낸 차가 데려다 줬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민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이었어요. 민우야, 누나 왔어. 지아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요새 이상한 일들이 많아. 누나가 재벌집 딸이었대. 믿어져? 근데 아빠라는 사람은 날 인정도 안 해.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야, 너라도 빨리 깨어나줘. 누나 혼자 너무 힘들어.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지아는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환자분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정말요? 지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뇌파 검사 결과가 좋아졌어요. 특수 치료를 받으면 깨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치료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 비용을 지불했더라고요. 지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요? 성준 회장님이요. 어제 전액 입금하셨습니다. 지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성준이? 왜?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성준은 왜 민우 치료비를 냈을까? 저택에 도착했을 때 밤 9시였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성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었어요. 왔니? 성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한테 들었겠군. 왜 그러셨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성준은 술을 한 모금 마셨어요. 민우는 당신 가족이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빈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내일 저녁 손님들이 온다.
손님이요? 우리 가문 어른들이야. 당신을 보러 오시는 거지. 지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를요? 당신이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하려고. 증거를 원하시거든. 증거요? 성주는 지안을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엄마가 만들던 요리를 재현해봐. 가문의 종부만이 알던 비밀 레시피가 있어. 그걸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이 민서의 딸이라는 걸 믿으실 거야. 만약 못 만들면요? 이 집을 떠나야 해. 다시는 나를, 윤호를 볼 수 없어. 지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요리예요? 눈물 만두. 민서만이 만들 수 있던 만두야. 성주는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어요. 재료는 주방에 다 준비해뒀어. 내일 저녁 6시까지 완성해. 지아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눈물 만두? 그게 뭘까? 주방으로 갔습니다. 조리대 위에 재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돼지고기, 두부, 부추, 그리고 낯선 재료들. 말린 표고버섯, 산초, 그리고 작은 병 하나. 꿀이었습니다. 지아는 재료들을 만져봤습니다. 엄마가 떠올랐어요. 엄마는 가끔 특별한 날 만두를 만들어줬었습니다. 지안의 생일이나 중요한 시험을 치른 날에요. 이건 특별한 만두야. 엄마의 마음이 담긴 거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었어요. 만두를 빚을 때 콧노래를 부르곤 했죠. 그 만두엔 뭔가 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 지아는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지아는 재료들을 다시 봤습니다. 혹시 이게? 밤새 고민했습니다. 엄마의 요리법을 떠올리려 애썼어요. 어떤 순서로 넣었는지, 어떤 비율이었는지. 새벽 5시 지아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연습해야 했어요. 만두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다지고 두부를 으깼어요. 부추를 썰었죠.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을 갈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산초를 조금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꿀을 한 숟가락 넣었죠. 섞었습니다. 치대고 또 치댔어요. 만두소에서 향이 났습니다. 낯익은 향이었어요. 만두를 빚었습니다. 28개의 주름을 잡으며 빚었어요. 엄마처럼 찜기에 올려졌습니다. 15분을 기다렸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만두가 익었어요. 하나를 꺼내 먹어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이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맛. 달콤하면서도 깊고 따뜻하면서도 슬픈 맛. 왜 눈물 만두라고 불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녁 6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성준의 어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모두 70대 어르신들이었어요. 거실에 모였습니다. 지안도 불려 나왔어요. 이 아이가? 성준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네, 어머니. 성준이 대답했습니다. 닮긴 했구나. 민서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믿을 수 없지. 증거를 보여라.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을 봤어요. 지안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후 내내 준비한 만두를 접시에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앞에 만두를 놓았어요. 이게 뭐냐?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눈물 만두입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거예요. 어머니가 만두를 집어먹었습니다. 씹었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큰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한참을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맛이야. 민서가 만들던 그 맛. 작은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산초와 꿀을 넣는 건 민서만 알던 비법이었지. 이 집안 며느리들 중에서도 민서만 이렇게 만들었어. 어머니는 말없이 만두를 먹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민서야.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는 지안을 봤습니다. 손을 뻗어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소매를 걷어보거라. 지안은 왼쪽 소매를 걷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드러났어요. 어머니는 흉터를 만졌습니다. 눈물이 더 흘렀어요. 혜수야, 우리 혜수야. 어머니가 지안을 껴안았습니다. 지안도 울었어요. 성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성준아, 이 아이는 내 딸이야. 가문의 적통이지. 인정해야 한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에게 다가왔어요. 지안과 마주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성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어요. 용서해다오. 너를 찾지 못해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안은 성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용서는 못해요. 18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으니까.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당신도 아팠다는 걸. 성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기회를 줘서.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은 결정했어요. 이지안을 성혜수로 복권한다고. 가문의 적장녀로 인정한다고. 헤라는 가문에서 영구 제명한다고. 화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죠. 지안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봐요. 제가 집을 찾았어요. 엄마의 집을. 그리고 이제 민우도 나을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헤라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성주는 팔짱을 낀 채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가족에게 그런 짓을.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성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범죄자일 뿐이에요. 성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18년 전 별장 화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헤란의 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에는 모든 계획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질투에 눈이 먼 그녀가 어떻게 민서를 별장으로 유인했는지, 어떻게 화재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민서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얼마나 시달렸는지가 말입니다. 지아는 병원 복도 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재벌가의 친딸이라는 사실, 엄마가 겪었던 끔찍한 진실, 그리고 고모인 여자가 실은 엄마를 죽이려 했던 범인이었다는 충격.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누나. 윤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안 옆에 앉았어요. 8살 아이답지 않게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윤호도 많이 울었던 거예요. 미안해, 윤호야. 누나가 정신이 없어서. 지안이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보다 민우 형은 어때요? 지안의 시선이 중환자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초록불이 켜진 수술실 표시등이 꺼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담당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지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제가 누나입니다. 민우는 어떻게 됐어요? 교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뇌압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요. 이제 환자분이 스스로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지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윤호가 지안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안은 매일 민우의 병실을 지켰어요.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있는 동생의 손을 잡고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엄마가 만두를 빚으며 불러주던 노래, 시장 골목에서 함께 뛰어놀던 기억, 추운 겨울날 서로를 꼭 안고 잠들던 밤들. 민우야, 이제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병원비도 다 해결됐고 수술도 잘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눈 떠도 돼. 응?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지안은 숨을 죽이고 동생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우야? 누나 목소리 들려? 민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눈이 조금씩 열렸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지안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나.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지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지안은 민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응, 누나야. 누나 여기 있어. 잘 돌아왔어, 민우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성준이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성준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신이 드나요? 민우는 낯선 남자를 보며 약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안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민우야, 이분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야. 성준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안타까움, 그리고 책임감. 성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군, 나는 성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네 누나와 함께 자네도 잘 돌봐주고 싶네. 민우는 누나를 올려다봤어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우도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지안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엄마 것이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이 증거품으로 보관하고 있었지. 이제 사건이 종결됐으니 돌려받았어.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빛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수에게 사랑을 담아. 지안의 본명이었죠. 엄마가 이걸. 지안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성준이 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서는 자네를 끝까지 지키려 했어. 불길 속에서도 자네를 먼저 던져서 구했지. 그게 엄마였으니까. 지안은 목걸이를 꼭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가 침대 위에서 누나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한 달 뒤 성준의 저택 정원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주방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이제는 꽁꽁 언 손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깨끗한 주방에서였죠. 하지만 만두를 빚는 그녀의 손놀림은 예전 시장통에서와 똑같았습니다. 누나, 나도 도와줄까요? 윤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다가왔어요. 지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호야. 여기 반죽 좀 밀어줄래? 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민우도 휠체어를 타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걷기는 힘들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석 달쯤 지나면 완전히 회복할 거라고 했어요. 누나, 나는 뭐 하면 돼? 민우는 앉아서 쉬어. 아직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지안이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그릇에 간장을 담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양념장 만드는 거 도와줄래? 여기에 식초랑 설탕 조금씩 넣어서 저어주면 돼. 세 남매는 나란히 앉아 만두를 준비했습니다. 윤호가 반죽을 밀고 지안이 소를 넣어 빚고 민우가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창밖에서는 성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사 김 부장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도련님께서 정말 밝아지셨습니다. 지안 양이 오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뿐만이 아니야. 나도. 이 집도 살아났어. 민서가 남긴 아이들이 이 집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지.
지한 양을 정식으로 입적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혜수는 내 친딸이야. 그리고 민우도. 비록 내 핏줄은 아니지만 민서가 낳은 아들이니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둘 다 우리 가족이야. 성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어요. 저녁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안이 정성껏 빚은 만두였죠. 성준이 젓가락으로 만두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그 맛. 산초의 알싸한 향과 꿀의 은은한 단맛. 18년 전 민서가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성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맛있어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두를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응, 정말 맛있구나. 내 엄마 맛 그대로야. 윤호가 깔깔 웃으며 만두를 입에 넣었어요. 저번에 처음 먹었을 때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때 저 울었잖아요. 민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울었는데?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엄청 그리운 맛이었거든. 마치 엄마 냄새 같은? 지안이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성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호야, 그건 내 안에 있던 기억이 반응한 거야. 비록 내 친엄마는 아니지만 이 집안에 남아있던 민서 어머니의 흔적을 내 마음이 느낀 거지. 그럼 지안 누나 엄마가 제 엄마이기도 한 건가요? 성준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민서 어머니는 이 집을 사랑했고 이 집에 태어날 모든 아이들을 사랑했을 거니까.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호가 얼른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 울지 마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야. 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민서와의 결혼증명서, 혜수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민서가 남긴 유언장. 모두 18년 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성준은 서류들을 들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지안 앞에 서류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혜수야. 지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성준이 처음으로 본명을 불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되찾아야 할 것 같구나. 성혜수?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지안의, 아니 혜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지안으로 살아왔어요. 성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름은 내가 정하면 돼. 성지안으로 살아도 좋고 성혜수로 돌아가도 좋아.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이 집의 딸이라는 사실이야. 혜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의 필체로 적힌 이름. 성혜수. 그리고 아빠 성준의 서명. 모든 게 진짜였어요. 오랜만에 이 저택에 울려 퍼지는 따뜻한 웃음소리였어요. 그날 밤 혜수는 엄마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금빛 펜던트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시장통 만두 소녀도 재벌가의 영예도 모두 자신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혜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동생도 깨어났고 아빠도 찾았어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혜수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엄마의 손길 같았어요. 혜수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윤호와 민우가 장난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남동생이 베개를 던지며 깔깔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혜수는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야, 너희 둘.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윤호가 혜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같이 놀아요. 민우도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누나, 우리 내일 정원에서 만두 파티하면 안 돼요? 시장 상인 아저씨 아줌마들도 초대하고요.
혜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 인사 제대로 드려야 하는데. 성준이 서재에서 나와 복도의 선세 남매를 바라봤어요. 윤호와 민우가 혜수를 양쪽에서 끼고 웃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준은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어요. 사모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서가 정말 기뻐할 거야. 다음 날 정원에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혜수가 직접 빚은 만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기에 담겨 나왔어요. 상인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혜수가 환하게 웃으며 만두를 권하자 금세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안이가 이렇게 훌쩍 커서는 진짜 대단하다. 만두 가게 옆에서 떡볶이를 팔던 아줌마가 혜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줌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줌마가 없었으면 전 못 버텼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했다고. 다 내 힘으로 이겨낸 거지. 채소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좋은 데 와서 잘 됐네. 민우도 깨어났다며? 정말 다행이야. 혜수가 민우를 가리켰습니다. 민우는 휠체어에 앉아 윤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상인들과 재벌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두를 먹는 풍경. 어색할 법도 한데 혜수의 따뜻한 마음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성준이 혜수 옆으로 다가왔어요. 잘했어, 혜수야. 내 엄마도 이런 걸 좋아했을 거야. 사람들과 나누는 거. 혜수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빠도 같이 드세요. 제가 만든 만두예요. 성준이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구나. 정말. 혜수는 정원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떠들며 만두를 먹는 모습들. 민우가 윤호와 손을 잡고 웃고 있고 시장 상인들이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만두를 빚던 그 추운 겨울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혜수는 목에 건 엄마의 목걸이를 살짝 만졌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금빛 펜던트. 그 안에 새겨진 이름. 혜수에게 사랑을 담아.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정말 행복해요. 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윤호가 달려와 혜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누나, 민우 형이랑 저랑 숨바꼭질 하기로 했어요. 누나도 같이 해요. 혜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세 남매는 손을 잡고 정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봄날,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어요. 성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8년 만에 되찾은 딸, 그리고 그 딸이 데려온 새로운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내일. 시장통 만두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과거와 현재를 모두 품은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성지한 혜수.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